네, 19년 12월에 중국 계림 여행했던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19년 12월에 이 부산을 출발해서 중국 광저우로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림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중국 부산에서 광저우로 계림으로. 계림에서 광저우에서 계림 갈 때는 물론 그 고속열차를 이용했죠. 돌아올 때는 거꾸로 해서 고속열차로 광저우로 와서 광저우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부산에서 계림 가는 비행기가 직항이 없었고요. 또 가격이 이게 광주로 들어가는 게 좀 쌌어요. 20만 원대였나? 30만 원대였나? 이게 좀 싸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저우입니다. 광저우는 여기 홍콩이랑 좀 가까이 있죠. 제가 이제 광저우로 들어가서 여기 구일인 계림시로 이렇게 고속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고속열차 편인데요. 여기 광저우 남역에서 양수호역으로 갔습니다. 광주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고속열차 그 기차역에서 그다음에 그 계림시 양사현 거기 고속열차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12월 6일에 갔고요. 예, 10시 11분 비행기였네요. 기차였네요. 지금 제가 이게 광주 남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광판 사진인데 계림 이게 최종 정착지는 제가 탔던 열차가 그 계림 북역까지 가는 건데 10시 11분에 출발하는 열차였습니다. 체크인은 4분 전에 스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열차 출발 4분 전에 4분 전에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이 기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1시간 뒤 열차를 타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체크인을 늦게 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1시간 뒤 열차로 그냥 무료로 바꿔주더라고요. 그거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열차에서 가는 길에 이 열차 오른편에 불이 채워진 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 좀 찍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는 뭐 오리 같은 것들도 키우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상당히 많은 면적에서 넓은 면적에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양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양수역에 도착했는데 좀 멀리 보이지만 이런 돌 무더기 산인들이 보이죠? 이게 그 계림 이쪽의 특징인 그 카르스트 지형에 따른 이런 돌무더기 산인 것 같아요. 왼편에도 역시 이런 돌무더기 봉우리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 고속열차역에서 이 싱핑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버스가 이제 5위안이었어요. 5위안. 예. 보시면 고속열차 양수호 스테이션에서 싱핑타운입니다. 5위엔. 이 열차표의 이제 뒷부분인데 고속열차역 그래서 여기 싱핑타운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속열차역이 양상역인데 양수호역이죠. 중국 발음으로. 근데 실제 양삭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양삭입니다. 여기까지도 그 버스가 다니는데 한 4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싱핑 가는 건 한 10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고 여기는 한 30-40분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올 때는 제가 이제 동선을 어떻게 잡았냐면 고속열차역에서
이쪽 싱핑으로 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오후에 여기서 여기 양수역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하룻밤 자고 양수에서 다시 이렇게 역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고속열차역에서 싱핑으로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돌무더기 이 산들이 보이죠? 봉우리들이. 여기 싱핑 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싱핑에서 양수호 고속열차 기차역에 가는 시간 버스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찍어봤습니다. 1시간에 대략 그 2대 정도 그 버스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고속열차가 그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버스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싱핑에서 양수호까지 가는 버스, 양수호의 서가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는 한 사람당 12위안 싸죠. 12위안 1위안이 한 170원 정도 되니까 1,700원? 비싼 건가? 이 정도 되죠. 네. 매 10분마다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고요. 또 이 싱핑에서 계림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오전, 오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시간씩마다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싱핑 그 시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곳은 여기 버스 스테이션이고 여기서 시내를 쭉 가다 보면 저는 숙소는 여기 잡았어요. 이쪽에 여기 노체산 있는 곳인데 노체산 이쪽에 잡았습니다. 그 버스 정거장에서 승강장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그 숙소로 가는 길에 교통 표지판이 있어서 찍어봤는데 구마면산까지 4km, 9 horses hill. 그 다음에 이 보면은 22위엔 BS 백그라운드 시닉 스팟.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22위안짜리 지폐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폐에 그 나오는 그 자연 풍광이 여기 계림 싱핑 지역의 그 모습을 거기 지폐에 실어놨다고 해요. 거기도 이제 다음 달에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이게 가마우지라는 새였던 것 같아요. 이 새를 이용해서 그 여기 싱핑 옆을 지나는 계림 쪽에서부터 양수호까지 흐르는 그 강 리강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이 새를 이용해서 잡는다고 해요. 어떻게 잡느냐? 새 목을 이렇게 끈으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물고기를 잡는데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새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 입안에 물고 있는 새를 꺼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또 쉬는 시간에는 이 목의 끈을 풀어준 다음에 또 물고기를 주더라고요. 상당히 뭐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죠.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리강입니다. 리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유람선이 이렇게 오고 있죠. 이쪽이 이제 계림 쪽이고 여기가 이제 양삭 쪽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리강인데 여기서 유람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죠. 제가 하룻밤 묵었던 숙소입니다. 예, 노체산 객점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더니 저는 이 방을 주더라고요. 1층에 2층 침대에 있는 방을 줘서 여기서 좀 묵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2월이었는데 강가에 있고 좀 습했던 것 같아요. 좀 쌀쌀했어요. 중국이 좀 난방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원래 좀 약간 쌀쌀한 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여기 원래 계림이 남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춥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숙소에서 찍었던 와이파이 번호. 이게 와이파이 번호가 보면은 2016 6월 6일인데 무슨 날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객점을 그때 열었는지 아니면 와이파이를 그때 설치를 했던지. 숙소를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점심이 좀 지나서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지금 식당으로 왔고요. 뭘 먹었냐면 이걸 먹었습니다. 게림 미분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발음으로는 구이림 미번인데 이게 10위엔이었어요. 1,700원 정도 하죠.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국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얹어주고 토핑도 이렇게 주죠. 그래서 먹을만 했어요. 가볍게 식사를 할 만한 그런 메뉴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숙소 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큰 높은 봉우리가 보이죠? 이게 노체산입니다. 노체산. 싱핑에서는 노체산과 상공산 이런 산을 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높은 곳에서 그 전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노체산은 입장료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노체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길이고 여기 지금 이쪽이 숙소이기도 해요. 제가 묵었던 숙소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시작하는 데서 이렇게 또 좌판을 펴가지고 과일이라든지 이 물이라든지 이런 걸 팔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날에는 안 샀는데 다음날 12월 7일에는 여기서 조금 과일이랑 이런 걸 샀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면 중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보면은 산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략 올라가면 이런 정자가 있거든요. 이 정자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이런 말 글귀가 있는데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저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갔더니 정자가 있는데 우호정이 맞나요? 제가 중국어 좀 부족해서 일단 이런 정자가 있었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돌면서 쭉 주변 풍광을 찍어봤는데 멋있죠. 이쪽이 아마 북쪽이었을 것 같아요. 북쪽 방향. 여기 지금 큰 다리가 있는데 그 고속 기차역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리를 지나가면 이쯤 있었던 것 같고, 예, 이런 풍광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돌무더기 산이 멋지죠. 이 리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이 이제 계림이죠. 계림 시내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쭉 강이 흐르고 이런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이쪽에 또 물이 있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림에서부터 양사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양삭이라고도 하고 양수호라고도 해요. 양삭은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은 것이고 양수호는 중국 발음이죠. 멋지죠? 네. 멋진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노체산 정상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 정상에는 이렇게 바닥이 이렇습니다. 돌무더기 바닥이죠. 좀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힘들었죠. 뭐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돌무더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노체산 객점 여기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또 주변으로 제가 또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까 올라가서 봤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계림 여기를 흘러가면 양삭 여기 흘러가는 거고요. 여기 유람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게 계림에서부터 양삭까지 가는 것 같아요. 쭉쭉 제가 이제 여기는 좀
여기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묵었던 숙소가 여기고 여기 올라갔던 노체산이었고요. 여기 떠나서 제가 이렇게 좀 걸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 북쪽으로 좀 제가 걸어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이 생선을 먹었어요. 이 생선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돈 한 3만 원, 뭐 이 정도 3, 4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양이 어렵게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문할지를 몰라서 어쨌든 좀 이렇게 큰 생선, 비싼 생선을 좀 먹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먹어보니까 한 두 사람 정도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아까 숙소 앞에 좌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떡 같은 거랑 이런 걸 좀 샀습니다. 떡. 아침으로 이걸 먹었죠.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여기 싱핑에서 상공산을 갔습니다. 상공산. 아까 제가 이 노체산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상공산이 여기 있는데 두 군데 산이 이렇게 좀 조망하기가 이 전체 주변을 조망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상공산에 가려고 하면 이 강을 한번 건너야 돼요. 근데 강을 건널 때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죠. 근데 이제 강을 건너고 또 여기서 또 건넌 다음에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이제 또 호객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고 여기서 건너는 싹, 그 다음에 여기 건넌 다음에 이렇게 상공산까지 가는 차편, 그 다음에 상공산에서 산에 입장하는 비용, 또 다시 돌아오는 비용 모두 해서 100위안을 내고 제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때 이용했던 차편이 그때 이제 SUV 종류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용했고 제가 상공산 아래 가니까 여기 입장료 자체가 어른은 60위안이에요. 제가 이제 100위안으로 해가지고 교통편과 이 입장료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료에 이제 40위안, 그 다음에 입장료에 이제 60위안 이렇게 든 거죠. 40 플러스 60. 100위안이면은 우리가 1위안에 170원 정도 했으니까 17,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뭐 2만 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용을 했네요. 상공산 들어가는 표입니다. 티켓. 상공산에 올라가서 바라본 조망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물은 이렇게 올라가죠. 제 숙소는 이 아래 이쯤에 있을 겁니다. 숙소는 한참 아래에 있었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여기는 남쪽이었나? 여기 보니까 이 비닐 하우스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나무에다가 비닐을 둘러 씌워놓은 거예요. 이때가 이제 12월이니까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조금 따뜻하게 하면서 여기서 과일 나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공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오다가 그 기사분이 중간에 한 군데 내려준 거예요. 여기 이제 포토존인가 봐요. 여기가 어디냐면 구마면산입니다. 구마면산. 그러니까 이제 9마리의 말이 있다고 해요. 저도 뭐 가리켜 주긴 하는데 제가 정확히 얘기는 못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말인가 봐요. 말의 형상을 했다. 제가 자세히 뭐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 말의 형상이 보입니까? 제 사진도 이렇게 한컷 찍어줬고요. 주변의 풍광을 제가 좀 이렇게
찍었고, 예, 다시 이제 상공선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다 내려와서 그 강을 제가 아까 건너서 갔잖아요. 강을 다시 되돌아와서 건너오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그 식당이 있었어요. 이때 지금 점심 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고, 제가 이 메뉴를 먹었습니다. 이게 아마 돼지고기하고 야채하고 볶았던 것 같아요. 이게 38위안, 40위안. 그러면은 사진 않죠? 170원이면 4일은 4, 7, 40원, 6,800원 그 정도 되나요? 이 메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준 건 아니고요. 밥도 그냥 쌀밥을 같이 줬습니다. 이 돼지고기인데 먹을 만했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고요. 돌아와서 이제 숙소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신기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쳐다보다가 왔는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거는 꿀입니다. 꿀이 이렇게 돌처럼 굳었어요.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가지고 이렇게 봉지로 파는 거예요. 이 봉지 하나에 한 12위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위안이니까 한 1,7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꿀이 이렇게 돌처럼 돼 있냐 했을 때, 잘 보면 여기 벌이거든요. 이 나무 뿌리 쪽에 어떤 특정 나무의 뿌리에 벌들이 이렇게 벌집을 짓고 그다음에 꿀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나무의 뿌리를 그대로 캐와 가지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또 재밌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숙소에 갔다가 이제 짐을 챙겨서 이제 양삭으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요. 지금 숙소 앞에 있었던 곳에서 숙소 앞에 좌판에서 제가 이 장난감을 샀습니다. 중국 장난감이죠. 이제 제 딸이 이걸 장난감을 사오라고 부탁해서 산 건데, 이건 뭐냐면 새들이 보이를 쪼아 먹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이 장난감을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든지 반시계 방향 돌리면 이게 먹이를 쪼아 먹습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실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꼬리 쪽에 실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 아래쪽에 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 실들을 5개나 묶여진 추가 달려 있어서 이 추가 돕니다. 그러면 이게 따닥따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보기에도 재밌고 그런 장난감. 저는 장난감 2개 샀는데, 하나 더는 이겁니다. 거북이. 요 실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니까 이 태엽처럼 이렇게 이 실이 다시 감기면서 거북이가 움직입니다. 이것도 글쎄요, 이거 얼마였을까? 5위안, 10위안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700원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또 먹을 것도 샀는데 이게 사탕수수인 것 같아요. 뭔가에서 했더니 물이 보이죠? 사탕수수 이렇게 이걸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버스 정거장 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탕수수를 이렇게 이째로 팔진 않고 이거를 꽉 짜는 기계에서 짜서 그 즙만 음료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지금 양삭에 도착했습니다. 양삭 서가에 있는 숙소입니다. 예, 둘째 날 저녁에 자는 숙소. 저 혼자 여행 갔는데 뭐 숙소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침대도 2개고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이거 아까 그 싱핑에서 그 숙소 앞에 있던 좌판에 샀던 건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먹었고요. 또 이거 과일. 그래서 과일들이 많아서 이것만 먹고 그날 저녁은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입니다. 셋째 날 아침은 그 양삭 그 서가 숙소에서 나와서 그 서가가 그 시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이게 음식을 먹었는데 아침으로 이것도 9일인 밑반입니다. 또 국수, 계림국수를 또 먹었죠. 여기 시내에서 그 양삭에 있는 그 풍경구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갔어요. 801번 버스.
여기 이제 여기가 양삭의 이제 풍경구입니다. 풍경구에 왔는데 여기가 마침 고속 그 열차역으로 가는 출발하는 고속 열차역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여기에 종점인가 봐요.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석 풍경구를 돌아보고 다시 일로 와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러 갔죠. 이 전광판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때 도착했던 시간이 아침 9시 40분. 제가 이제 뭐 심리 화랑 뭐 이런 데 갔어요. 여기 보시면 첫날에 갔던 여기 고속 철도역 그다음에 싱핑 쭉 와서 지금 있는 곳이 여기죠. 여기 양소 카운티 퍼블릭 시큐리티 어떻게 있죠? 지금 여기 현재 여기에 있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여기 외량산 무은힐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가고 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도 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보고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심리화랑에 들어가는 표 그때 이용하는 이 버스표입니다. 제가 이제 무은힐 시니가레아 외량산 경구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 이곳을 제가 갔고요. 성인 기준 11위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가니까 문힐 라이브 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뮤지컬 같은 거인데 이게 이제 성인 기준 80위안. 이건 안 받습니다. 이제 외량산 여기 와서 여기 이제 또 입장하려면은 또 이 티켓을 사야 돼요. 외량산이라는 것이 이제 달이 보이는 구멍인가? 여기가 이제 달 모양이라서 외량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풍경구는 제가 이제 12월 8일인데 갔던 날짜 12월 8일인데 10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는 8시 반부터 6시까지. 제가 아래쪽에서 이 가기 올라가기 전에 봤던 모습. 지금 여기 절벽에 구멍이 나 있죠. 달처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제 갈림길 같은 데서 제가 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모양이 지금 이 모습보다는 좀 더 아까 그 구멍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 시내를 좀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죠. 제 아래쪽에 지금 올라온 외국인 학생들이더라고요. 백인 학생들이 여기 여행을 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외량산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사진은 그냥 여는 이제 비닐하우스인데 딸기를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겨울이면 딸기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좀 반가워서 좀 사진 찍어봤고요. 제가 그 갔던 데는 여기죠. 무은워터 케이브 여기였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고요. 여기서는 이 강에서 이 대나무 뗏목을 좀 태워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돈 내야죠.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 풍광을 봤는데 이 풍광이라는 것이 이런 돌무더기 산이죠. 사실 근데 이 돌무더기 산을 보고 어떤 풍광을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 전날에 봤던 그 싱핑 쪽이 좀 절경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양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시내이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많고 놀 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런 풍광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양삭 시내까지는 5km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풍경구에서 제가 또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또 같은 메뉴입니다. 구일인 밑반, 또 계림 미분 그 먹었죠. 보시면 이제 이게 국수, 돼지고기, 여기에 토핑, 뭐 구성은 비슷한데 조금씩 지역마다 식당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 강에서 이렇게 대나무 뗏목을 타고 내려온 다음에 상류에서 하루를 타고 내려온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상류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어떤 차들에다가 이제 다시 실어서 이제 이 사공들과 배를 태우고 다시 상류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니까 13시 51분 많이 이제 돌아왔죠. 이때 이제 제가 다시 양삭에서 고속열차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표를 끊었죠. 표를 끊고 갑니다. 제가 이제 양삭에서 잘 놀았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시 고속열차역으로 갑니다. 고속열차역에 도착했고 제가 사진 찍은 시간이 3시 14분이죠. 아마 이 차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도착지가 광주 남역입니다. 광주 남. 광주 남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입니다. 광주 남역에 도착해서 저희는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공항은 여기인데 제 비행기가 새벽 2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시내를 한번 들러가야겠다 해서 시내를 어디를 가야 할까 해서 이쪽을 보다가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갑니다. 창수루 스테이션 여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 시내가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 많고 이렇게 먹거리 장터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거 사 먹었어요. 굴구이입니다. 이거는 마늘인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거는 여기 보세요. 한국 어쩌고저쩌고, 한국 오빠 어쩌고저쩌고. 약간 한국 음식 문화를 또 이렇게 즐기는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꼬치. 중국 여행 가면 꼬치를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한국 불호점어 무슨 뜻이죠? 12연에 30개의 꼬치를 판다고 합니다. 이 꼬치가 좀 크기는 작아요. 그런데 뭐 12연이면은 1,700원인데 30개를 먹으면 뭐 나쁘지 않겠죠. 제가 이제 광주 남역에서 광주에서 시내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다시 여기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공항에 있는 전철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 공항 바로 전철역에서 이 풀만 호텔이 보입니다. 이 풀만 호텔이 만약에 이제 새벽에 이제 여기 광주에 도착했다 하면 이 공항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묵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나서 사진 찍었고요. 제가 탈 비행기입니다. 새벽 2시 10분이에요. 근데 제법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제가 이때 한 9시 넘어 도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종일 제가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숨 잤습니다. 이게 이제 공항에 캡슐 호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시간이 9시 6분이죠. 그래서 한숨 잤는데 이때 시간당 50위엔. 그래서 이걸 이용했죠. 한 2시간 좀 잔 것 같아요. 제 계산을 100위엔을 했습니다. 잔 것 같아요. 한 10시부터 시작했나 보네요. 그래서 12시까지 100위엔.
자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다시 2시 10분 부산 가는 거. 이게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였는데 이게 중국의 남방항공인가 그런 모양일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항공사가 이렇게 코드 쉐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탈 비행기입니다. 타고 부산으로 돌아.